여가 시간의 양, 빈곤선 이하의 인구의 비율, 자원봉사 수준, 부의 공정한 분배, 사회의 민주주의 참여도, 이렇게 해서 공유사의 경제적 웰빙 측정 시금석이다. 이걸 놓고도 제가 점수를 좀 매겨봤어요. 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지고 있느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닌지를 좀 따져보니까 한 가지로 분명히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발전 가능성의 회의점인데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때, 남들로 인정받지 못할 때 슬럼프에 빠져듭니다. 그럼 자기 발전 가능성 그렇다 치자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가장 세 번째가 뭐였죠? 남들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든다. 인류는 도구의 역사, 개념의 역사, 종교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크게 이 네 가지로 부가 이동을 해왔어요. 권력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하고 좀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농경사회라고 하죠. 이것을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에서는 농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물결이라고 말씀했죠. 산업화사회, 산업혁명, 정과사회, 정보혁명, 그리고 유비사회, 녹색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도구가 낙과 쟁기였다면 산업화사회에서는 조립라인이었다. 정과사회는 인터넷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비사회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KN 541 이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은 경청 안 하셔도 되고,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은 길을 정도 타고 들으시면 부자 돼요. 개념을 놓고 보니까 농경사회는 작업자료였다고 한다면, 산업화사회는 생산소리, 정보사회는 정보지식, 그리고 유비사회는 경험 서비스. 그리고 부에 대한 것을 보니까 농경사회는 기르는 게 부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산업화사회는 만드는 것, 정보사회는 아는 것, 유비사회는 접속과 공유. 기간을 놓고 보니까 농경사회는 약 3,000에서 5,000년, 산업화사회에서는 300년, 정보사회 약 70년, 유비사회는 약 20년. 빠르게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산업화사에 들어오면서 속도를 놓고 보면 10배로 본다면 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주어지는데 그 속도가 100배씩, 그다음 1000배로 바꿔집니다. 빠르게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농경사에는 거리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산업화사에 거리의 단축을 가져다줬죠. 정보화사에는 어떻게 되죠? 클릭 한 번으로 지구촌을 넘나들다 보니까 거리의 소멸. 그리고 유비사회는 어떻게 해요? 거리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거리가 부활이 되죠? 전자적 빅뱅을 통한 또 하나의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사이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버 세상은 클릭 한 번으로 지구촌을 넘나드는데 세상은 뭘로 돌아가요? 센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부활. 전쟁을 놓고 보니까 농경사회는 백변전, 백경전, 근접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산업화사회는 상호 확실사회, 정보화사회는 정보전쟁, 유비사회는 사이버전쟁, 그리고 이제 공육을 보니까 근육의 힘이었고, 산업화사회는 화성연료가 공격이었고, 정보화사회는 원자력, 그리고 유비사회는 대체 에너지더라. 힘을 놓고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화사는 국가가 통제를 했고요. 정보화사회는 네티즌의 힘이 막강해졌죠. 그리고 유비사회는 제가 그린 슈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녹색 집단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범을 놓고 보니까 공동체 규범이 있었고 산업화사에서 6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규범이라는 것은 기계와 사람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6가지 규범이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 이 6가지 규범에 의해서 모든 제도와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 하죠?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6가지 규범에 의해서 하나의 제도가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 변화에 부합돼서 편세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놓고 보니까 기업이 100마일, 집단 견해를 형성한 전문가 집단이 90마일, 가족이 60마일, 그리고 노동조합이 30마일, 공공기관이 25마일, 학교가 10마일, 국제기구가 5마일, 정치가 3마일, 법이 1마일, 간신히 살아있는 거. 그럼 뭘 얘기하죠? 기업이 100마일 속도인데 학교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10마일 속도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으로 야기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최인석 교수의 인간이 그리는 물이란 책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는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 우리에는 누가 갇혀 있어요? 짐승이 갇혀 있죠. 짐승이.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나는 산업화 사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화세 시대가 요구하는 건 뭐죠? 우리에서 벗어나면 좋은 일보다도 좋아하는 일, 바람직한 일보다도 바라는 일, 해야 할 일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거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 갇혀 있는 것은 도덕률을 이렇게 갖고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전체 맥락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산입에서 표현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 많이 엉켜있는 PPT다 보니까 좀 잊어먹을 수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산업화 사회는 우리에게 이기적 조직 대신 기계주의, 정신주의 대신 실용주의를, 공동체 규범 대신 시장 가치를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생명체에 격화시킵니다. 생명력은 삶을 긍정하는 힘이고요. 그 본질은 유기적이며 그 목적은 재생입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종종 죽음의 힘이고 그 본질은 조작 가능한 물질이며 그 목적은 소비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전자적 빅뱅을 통한 또 하나의 지구는 지금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던 우주 138억 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46억 년. 그럼 그 46억 년 동안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최적화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최초 흙으로, 성경 얘기로 보면 뭐죠?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 인류 조상이 되겠죠. 성경 얘기대로 본다면. 그럼 자연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이 구조를 산업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시스템을 싸그리 붕괴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이 산업화 사회는 왜 기인되냐 보면 시장 논리에서 야기됐다. 시장 논리에서. 뭐 자기 것을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걸 시장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딴 데로 빠져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정보혁명은 사이버로, 녹색혁명은 전환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구텐베르그 인생이 반영, 그리고 증기, 1776년 이렇게 있죠. 제임스 와트, 독일 사람. 그 수력과 풍력, 석탄, 에너지예요. 에너지하고 맞물리면서 어떻게 했지? 인류 최초 공장을 가지고 있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 자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물결, 지배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유의 발견으로 인해서 내연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전화, 이걸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배라고 본다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2차에서 비교해서 100배가 떠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전자적 빅뱅을 통한 또 하나의 지구. 만약 이것을 여기다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농경사에는 거리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농경사에서는 반경 24km 내에서 대물림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평생 동안 소통하는 사람이 약 250명에서 260명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농경사에는 거리의 제약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화사에는 거리의 단축 효과를 가져왔고 정보화사에서는 거리의 소멸, 클릭 한 번으로 지구촌을 넘나들다 보니까 본인이 소통할 시간이 250명, 500명도 2시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변화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 인터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류 인터넷이 같이 접목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 거죠? 제가 돈 얘기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돈 얘기예요. 여러분이 KN541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KN541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만약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을 인터넷이라 하는데 서버와 서버에 연결하는 이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KN541 클라이언트는 이것이 현재 공존하는 사이버 세상하고 맥을 같이 하지만은 제가 별도로 그냥 KN541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 이렇게 보니까 접속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세상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접속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주의를 엮어가는 의미망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의미망 그 자체가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화는 어디서 파생이 됐죠? 놀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규약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업,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공통된 어떤 규약을 통해서 상업이 파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모든 놀이와 문화가 상품화돼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래서 접속한 자와 접속하지 않은 자의 양극화 심화되고 있고요. 인류 역사상 이런 유례없는 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양, 간주에 드러나는 땅, 호수, 다리, 숲, 협곡, 산길, 평야, 시골, 도로, 길 등 이런 것들이 공공재였는데 상업화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조물주가 부유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누릴 권리를 박탈시켰더라. 박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야. 힘들다, 힘들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최지석 교수의 사유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철학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럼 왜 오늘날 철학의 아버지가 됐냐 이래 봤더니 인류의 근원은 물이다 해서 오늘날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갇힌 사람들은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023년 전 세계 생산량이 100조 달러. 이걸 하나로 일경은 일주에 몇 배? 1만 배. 대한민국 총 생산량을 보니까 얼마예요? 1.7조 달러. 이걸 하나로 다시 정리하니까 2,300조. 1,300원 나눠가지고 2,300조. 생산량이 내년마다 15에서 17, 8% 이렇게 증대됐어요.
그럼 삶의 질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잠자리 편합니까? 아침에 세상이 상쾌하게 열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돈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권리로 있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하고 인연이 안 됐을 거야. 그렇죠? 질문을 안 하는, 못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갇혀 있기 때문에 질문. 그렇게 세뇌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왜곡이다. 시장의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지구 공유물을 상업적인 소유로 조장하도록 길들여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갇혀 있더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시장의 왜곡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는 거죠? 어리버리 제가 지금 공감을 끌어내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썰렁해졌어?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여기 정은석 대표도 있고 조한섭 운용도 있는데 제 강의 10번, 20번 듣고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원래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단순한 얘기를 아주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조시가문에 상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하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헤치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있어. 그 기인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해도 누가 또 해석을 해줘요? 우리 조상현 부사장이 알아서 다 각색하고 정리해 주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 저를 처음 만났더니 인격자셨는데 오늘 보니까 품격이셔. 그리고 우리 이희순 광주 팀 대표죠? 이제 이게 오늘 눈빛 보니까 인격 품격, 고품격 향기가 나. 전에 볼 때 예뻤거든요. 오늘 보니까 더 예쁜 거 있죠? 자, 자선, 종교, 예술, 학교, 클럽, 조합. 우리를 확대 가조로 묶어주는 사회적인 유대감. 이걸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상품화됨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에 대한 정신의 결핍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거기서 항변도 못하게끔 끊임없이 욕구를 부추김으로 해서 흡혈귀처럼 우리의 고유를 빨아가는 기업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하는 순간. 아니, 거기 또 나온다니까요. 인류는, 그 사회시에는 나와요. 뭐,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죠. 고대, 근대, 현대, 중세, 고대,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데카르트가 짠하고 나서 아는 게 힘이다. 신으로부터 모든 게 내려왔는데, 인간이 알물에서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럼 시대 구분이 현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시대 구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됐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자본을 창출했다. 자기주의를 엮어가는 의미망, 그 구조, 산업화에서 정보화 사회에 넣으면서 이 구조를 붕괴시키다 보니까 어딘가에 정신적인 주주가 그 구조 속에 있어요. 구조가 붕괴돼 사회적인 자본의 고갈로 인해서 미친 듯이 정신적인 주주를 갈망하면서 자살로 이어지고 어느 이상한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경쟁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만 살아남겠죠? 오프라인은 거리의 제약, 부피의 제약, 무게 제약, 시간의 제약, 비용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독점체계가 어려웠어. 근데 한편의 땅도 밟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이버 세상이 열리니까 클릭함으로 지구촌을 넘나들죠. 그럼 독점이 가능해요, 온라인은. 독점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럼 독점이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지지고 뻗고 싸워서 누가 독점하면 다 지배를 하겠죠. 근데 지지고 뻗고 싸우다 보면 자기 상처 입어 안 입어요? 둘 다 쪽박 차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를 제가 지금 짚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기업은 서로 가격을 낮춰서 어떻게든 소비자 니즈에 부합되고 거기다 그걸 반영시키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자원의 어떤 고갈 내지는 자기 이거 표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단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다 알아. 여러분 수준이 높으셔서.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새로운 기술을 추구함으로 해서 또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갑니다. 더 좋은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비용이 낮아지겠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센서,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면서 또 한계 비용 제로로 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듯 싶은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수백만의 프로슈머를 통해서 한계 비용 제로로 갑니다. 자기주의를 엮는 의미망을 문화라고 했다면 그게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뭐 노동을 팔든 뭐 시간을 팔든 기술을 팔든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나서 수익을 얻으면 누구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유대감을 갖는 게 보다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21세기 말 못해서 생긴 병이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1시간을 들어주는데 몇 달러 신용 직업이 생겼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친구하고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을 수다 떨었는데 또 이따 나머지 전화로 또 해. 그리고 전화 수다 떨다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뭐 여성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내가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몇 명을 만나서 어우러졌던 그 수다에 대한 서로 공감대가 온라인에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통이 되는 이것을 프로슈머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비용이 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또 한계 비용 제로. 그래서 시장의 종말을 얘기한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하루, 중요한, 이 엘빈 토플러나 제레미 네프가 토탈 제시한 것들이에요, 이게. 응? 한계 비용 제로 사면 우리 일 안 해도 되잖아. 누가 해야 돼요? 로봇과 컴퓨터 온라인 대신하지. 우린 놀아야 돼. 놀아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콩깍지에서 돌 빨듯이 그래서 이걸 시장의 왜곡이라고 이런 것들이 완충되기까지 이렇게 한계 비용 제로로 가기까지는 적어도 7, 80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7, 80년 우리 여기 이 세상에 살아있을까요? 고통이죠? 그래서 KM541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가 KM541 이 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사회 다시 정리합니다. 정보 생성, 전달, 배포, 탐색, 재생산, 폐기, 비용의 감소. 비용의 감소. 정보, 오락, 뉴스, 지식, 교환, 무료. 여러분 무료로 다 듣고 있죠? 예전 같은 무료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것들로 한계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패턴 인식, 가설 제기, 해결책 실행, 반응 프로그래밍, 의사소통, 은유 해석,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센서로 돌아가는 세상, 우리를 다 대신하는. 그리고 비용을 떨어뜨린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3D 프린팅이라고 지금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3D 프린팅 갖고 하룻밤 사이 2층 집을 짓더라고. 주변의 자유를 재별해서 프린트하면 착착착착 져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골에서 어디 산속에서 살아. 그럼 먹을 거 식량 있고 입을 옷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의 자원을 배열해서 출력하면은 옷이 나오고 필요한 것들 다 거기서 프린팅 할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간다.